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함수의 인자 전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인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변수의 범위,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 전역 변수, 지역 변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수에서 여러 값을 한꺼번에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함수에서 인자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인자 전달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큰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때 기능별로 함수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이란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키워드 def를 앞에 적어주고 함수명 적어주고요. 그 다음 함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기 위한 매개 변수를 적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난 차시에서는 여기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줄은 함수의 주석문을 대신하는 문자열이고요. 자, 이 함수에서 하는 일, 코드가 쭉 나오고 함수 실행이 마치고 나면 함수가 구한 값을 반환할 때 return문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함수 정의는 끝났고 이제 메인 코드를 보면 if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 열고 닫고 바로 함수 호출 사용되었다. 그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디로 실행 순서가 옮겨져요? 함수를 정의한 곳으로 옮겨지고요. 그 다음 코드를 쭉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는 0987인데 비밀번호를 물었을 때 이 사람이 0987이라고 앤서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앤서에 0987이 들어가 있겠죠. 두 개가 같나요? 네. 그래서 return문을 만나고 호출한 자리가 true로 바뀌겠죠. 자, if 다음에 조건이 참이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인정되었습니다.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고 필요할 때 호출하는 것. 그리고 함수가 구한 값은 return문을 통해서 반환을 하면 반환값은 함수 호출 자리가 반환값으로 바뀐다 까지 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안에 들어갈 내용에 집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함수로 실행 순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괄호 뒤에 있는 인자값 순서대로 함수 정의에 표시된 매개 변수로 값이 인자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자가 전달된 결과는 우리 할당문처럼 인자가 매개 변수로 할당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자신을 호출한 호출자의 정보를 이 매개 변수에 다 기록을 해 놓고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자는요. 상수도 좋고요. 변수도 좋고요. 수식도 좋고요. 하지만 매개 변수는 이 인자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변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호출 측에서는 인자, 함수 정의 측에서는 매개 변수 용어를 쓰기로 한다라고 지난 차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있고 반환하는 값은 없는 함수, 일만 하는 함수라고 적혀 있네요. 자, 함수는 보통 특정한 값을 구해주는 데 사용이 되지만
일만 하는데 하는 함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자, 요 코드는 지난 시간에 20-1 코드를 수정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웠었냐면 는이라는 기호를 쭉 출력하는 함수였어요. 근데 이 함수는 는 기호 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똑같은 개수의 는이 쭉 출력이 되는 거였죠. 근데 호출자가 나는 20개만 찍어줘? 아니면 나는 10개만 찍어줘? 15개만 찍어줘? 이렇게 원하는 때는 지난 시간에 이 코드 20-1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게 편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수만큼 이 기호를 출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는 함수랑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 부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는 전부 여긴 아니고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내용이 들어왔죠. 인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실행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함수 정의 부분이고 실제 메인 코드는 여기부터죠. print equals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죠? 자,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함수 정의된 곳으로 실행 순서가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죠. 그러면 함수가 호출되면 매개 변수 메모리가 확보가 됩니다. 자, 우리 중국성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문도 안 했는데 무조건 짜장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퍼지는데 주문이 들어와야 만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매개 변수는 드디어 메모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가지고 25를 인자로 적어놨으니까 25가 num에 전달되면 이 num에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25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면 라인은 이 문자열을 넘개만큼 곱한다. 자, 현재 25가 되었으니까 라인은 몇 가게 되겠습니까? 는 기호가 25개 있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25개의 는 기호가 쭉 출력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네, 리턴문 없더라도 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뭐 이해해도 좋고 몰라도 좋고요. 함수 실행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여기 볼까요? 그렇죠. num이 아니고 num이라는 변수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함수가 갖고 있는 매개 변수 메모리는 호출하면 메모리 생겼다가 일을 다 하고 끝나면 사라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굳이 몰라도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문장 실행하겠죠? 인자 전달이 있는 함수 예를 쭉 찍어주고요. 그 다음 문장 갔는데 또 함수 호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이 또 일어났으니까 num 메모리 확보 인자가 전달되죠. 요번에도 25가 전달됐네요. 그러면 프린트 라인을 출력하면 똑같이 25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문장 끝난 후에 for문이 있는데 range 5니까 0, 1, 2, 3, 4, 5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i에 0이 들어왔을 때 i 더하기 1이니까 실제 1이겠죠. 또 함수 호출이죠. 이번에는 num에 얼마 들어갑니까? 1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린트 라인을 하게 되면 1개 찍히겠고요. 함수 실행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반복문 다시 진행해서 이번에는 1이 들어갈 테니까
또 호출이네요. 이번에는 넘에 2가 들어갈 테니까 2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for 반복. 이제 느낌 오죠? print equals 5번 호출하고 이 인자가 1, 2, 3, 4, 5가 되니까 는 기호 5개 있는 데까지 5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인자 전달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박따박 한번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봤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인자 전달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벌써 느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코드 20-1은 언제나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가 없었잖아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길이의 는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인자 전달을 이용하면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 아까 우리 1, 2, 3, 4, 5 이렇게 바꾸어 가니까 는 기호가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인자 전달을 하면 함수는 분명히 하나예요. 함수는 하나인데 이 전달하는 인자가 다양해지니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의 목적이 뭐예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용하는 활용도 높은 함수가 되려면 지금처럼요. 인자 전달이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자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함수 알아봅시다. getMa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그 중에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 나에게 값을 2개 주면 그 값을 나는 매개 변수 이름 n1, n2로 받아서 그 중에 큰 값을 max로 구해서 반환해 주겠다. 이거죠. 이 함수를 활용한 예로 1024와 27000 중에 큰 건 27000. 이 노란색이 함수가 구해준 값이고요. 3과 7, 5 중 가장 큰 값, 3개의 숫자 중에 누가 가장 큰지도 이상하네요. n1, n2는 분명히 2개 중에 큰 값밖에 못 구해주는데 어떻게 3개 중에 큰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정의겠고요. 이제 메인 코드가 시작되어서 프린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함수 호출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출력한 상태이고요. 이제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인수 전달이 일어나겠죠. n1, n2 메모리 확보되고 첫 번째 인수는 2의 10제곱 1024 얘는 30의 3제곱 얼마일까요? 2700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누가 커? n1이 더 크면 다음 문장 아니다 그죠? n2가 훨씬 크네요. else에 가서 max에 n2를 넣어 주시오. 자, max라는 변수는 사실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max라는 변수도 메모리 확보가 되겠고 이 max에 2700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max라는 값이 변수의 함수를 호출한 문장으로 전달이 돼서 호출 자리가 무엇으로 바뀐다? 반환값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getMax 호출 자리가 2700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ABC의 375 순서대로 이거 튜플이다 그죠? 튜플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변수에 넣었어요. 자, ABC에 375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getMax를 호출하는데 A와 B 중에 큰 값은 누구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A의
3이 들어있고 b에 7이 들어있으니까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n1엔 3, n2엔 7 들어가 있고요. 그럼 max는 이 문장을 통해서 max에 7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max를 이곳으로 반환해 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 자리가 7 되겠습니다. 자, getMax는 3과 7 중에 큰 값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다시 larger에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게 실행 결과를 보니까 3, 7, 5 중에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금 3과 7 중에 큰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7과 5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이 셋 중에 큰 값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큰 값 구하는 함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둘 중에 큰 값을 7에 구했고 다음에 다시 방금 우리가 구한 이 larger와 c 값 larger에는 7이 들어있으니까 7로 전달이 될 거고요. 자, 이건 이전 결과입니다. 지웁시다. 7이 들어있고 다음 c가 전달이 되면 c에는 5가 들어있으니까 7과 5 중에 큰 값. 이번에는 n1, n2가 7과 5죠. 그러면 이 문장에 의해서 max에 7이 들어가야겠고 반환을 해주면 이 자리가 7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larger를 출력을 하면 어디예요? 이 자리죠? 여기 7이 출력되겠어요. 자, 우리는 둘 중 큰 값만 구해주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바꾸어 가면서 getMax를 2번 이용하니까 셋 중에 가장 큰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함수는 곧바로 3개 중에 큰 값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또 셋 중에 큰 값. 그럼 느낌 오죠? 넷 중에 큰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개념인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범위란 변수가 참조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요. 여기 노란색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어떤 변수의 범위다. 그렇다면 이 변수는 이 박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위에 따라서 변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정의한 변수입니다. 여기 보면 CNT 메인 코드가 시작하고 CNT0이라는 할당문이 처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CNT 변수는 여기서 처음으로 정의가 된 거고 이 코드는 어떤 함수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CNT는 전역 변수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한 변수는 일단 정의가 되면 이후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메인 코드 시작하고 CNT가 전역으로 정의가 됐고 call CNT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와서 이 할당문 실행이 되고 뒤에 가서 print CNT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함수 안에서는 CNT라는 변수를 정의한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CNT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도 CNT 값을 출력하면 아마 0이 나오겠죠. 이때 0이 할당이 되었으니까. 그에 반해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서 정의한 변수들이 지역 변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변수겠습니다. 자, 여기 call CNT에 가보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함수 fname 처음으로 할당문 만났잖아요.
그럼 이 fname이 정의가 되는 곳이 여기인데 함수 안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fname의 범위는 어디냐면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죠. 지금 들여쓰기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메인 코드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가 fname의 범위가 되는 거죠. 즉, 이 박스를 벗어나서는 fname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print fname을 이곳에서, 즉 메인 코드죠. 함수를 벗어난 곳에서 print fname 문장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은 이렇게 에러,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자, fname이라는 것은 정의되지 않았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메인 코드엔 당연히 없죠. 그리고 call cnt 함수 안에서는 정의가 되었지만 이 함수의 지역 변수니까 함수를 벗어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fname이라는 변수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전역은 내 프로그램 스크립트 전체에서 한번 정의가 되고 나면 이후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지역 변수는 자신이 정의된 변수,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편해지느냐면 사실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변수명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자꾸 변수명을 바꿔서 예를 들면 토트 1, 토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 1, 합계 2 이렇게 변수명 장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함수를 프로그램 전체를 한 명이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만드는 함수가 있겠고 이대리가 만드는 함수가 있는데 이 김대리와 이대리 간에 항상 김대리 어떤 변수명 썼어? 이대리 어떤 변수명 썼어? 물어가면서 다른 변수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역 변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김대리가 A라는 변수를 자신의 함수 안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대리는 또 자신의 함수 안에서 A라는 변수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즉 변수의 장명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만 생략할게요. 설명은. 자, 그래서 이 콜CNT에서 fname을 이용해서 자신의 함수 이름을 변수에 할당하고 있잖아요. f2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2 함수도 자신의 함수 이름을 f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때의 fname은 f2 안이 범위가 되는 지역 변수이고 노란색 fname은 콜CNT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이고 완전히 서로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전역 변수 여기 메인 코드가 시작되고 CNT는 0으로 할당을 하게 되니까 전역 변수가 이렇게 변수가 정의돼서 0이란 값을 할당받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콜CNT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CNT는 1이라는 할당문이 나오잖아요. 자, 이 함수 안에서 처음으로 할당문, CNT의 값을 할당하는 문장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변수가 정의되는데 하필이면 전역 변수 이름과 이 지역 변수 이름이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CNT는 지역일까 아니면 전역일까? 즉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전역하고 지역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지역 변수가 우선입니다.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
우리가 같이 쓰는 물건이 있고 내 거 물건이 있다. 우리 사실은 각자 물건을 갖고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항상 지역 변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역 변수 CNT가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수 호출이 일어났고 CNT는 1이라는 처음 나타나는 할당문에 의해서 CNT가 정의되죠. 자, 이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우선이라고요? 전역이 아니라 우선 지역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 장소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전역 CNT는 0이 들어있고 함수 호출하고 난 다음에 CNT는 1에 의해서 CNT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역이 1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F네임에는 이 F네임도 역시 지역이다. 그죠? 콜 CNT가 할당이 되고 프린트F를 하게 되면 콜 CNT 그리고 CNT 얼마가 들어있어요? 자, 이때의 CNT는 전역 CNT일까? 지역 CNT일까? 누가 우선이라고요? 지역 변수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CNT는 지역 변수 값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함수 실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총 횟수 CNT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CNT는 그럼 전역일까요? 지역일까요? 위에 CNT는 지역이었고 함수가 완전히 실행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CNT 로컬은 없어지는 거고 여기 CNT는 당연히 함수 바뀌니까 누구? 전역 CNT로 처리가 되겠죠. 출력되는 값은 0입니다. 자, 요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아들이 이름이 민인데 옆집 아들도 이름이 민이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민이라고 부르면 이 민은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 집 아들 민이지 옆집 아들 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지역이 우선이고 이걸 잘 모른다면 변수명이 똑같으니까 이 CNT가 처음에 0이었는데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 0이 1로 바뀐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는 얘가 지역이 아니라 진짜 전역 변수 CNT를 1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지역이 아니라 전역 변수 CNT 이거요. 이걸로서 값을 진짜 이렇게 1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역과 지역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나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원래의 전역 변수로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함수 안에서 이 변수가 지역이 아니라 전역 변수다라고 직접 선언을 추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은 키워드 글로벌을 이용해서 뒤에 전역 변수를 적어주면 이건 전역 변수야 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메인 코드가 여기는 함수 정의고 메인 코드가 시작돼서 CNT는 0 그렇다면 전역 변수 CNT가 정의돼서 값 0을 할당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 CNT를 하게 되면 함수 호출이 일어났고 자, 이때 CNT는 1이라는 첫 할당문이니까 여기서 정의가 되면서 아까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이름이네? 그럼 지역이 우선이니까 너 지역 변수야 라고 할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 이 CNT를 여기 파란색의 전역 변수 CNT로서 이를 직접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소개한 대로 이렇게 글로벌로 선언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글로벌 누가 CNT 말이야. 글로벌 당연히 첫 정의문 나타나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CNT는 글로벌이야, 지역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NT는 1, 할당문을 만나면 이 1을 어디에? 전역 변수 0을 1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CNT를 출력을 하게 되면 CNT 지금 얼마가 있어요? 1이 들어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call CNT 1이 출력이 되고, 자, 함수 호출을 마치고 돌아와서 총 횟수 CNT를 찍으면 얼마가 나온다? 이 CNT에 가보니까 좀 전에 0에서 1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총 횟수가 1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역으로 정의한 변수가 있다면 한번 정의되면 이후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꼭 내가 전역으로 쓰고 싶다면 반드시 선언부터 하고 해야 된다.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전역과 지역의 충돌을 잘 해결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가 호출된 횟수를 구하고 싶다. 여기 callTO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다면 한 번, 또 호출했다면 두 번, 총 호출 횟수 2가 나오게 하고 싶다 이거죠. 자, 메인 코드에서 CNT는 0으로 전역 변수 CNT를 먼저 정의를 하죠. 0으로 값이 할당된 상태입니다. 자, call TOT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글로벌 CNT가 필요한 이유는, 자, 여기 처음으로 CNT를 할당하는 문이 있고, 이 CNT가 지역이 아니라 전역이야 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CNT에 들어있는 값 0에다가 1을 더해서 CNT가 1로 변경되고, call fname을 출력을 하게 되면 call tot, 현재의 CNT를 출력하면 1이 들어있죠. 1.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문장 call tot, 역시 글로벌 CNT는 글로벌이야 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CNT에 들어있는 값은 좀 전에 1로 변경된 상태죠. 자, 1에서 다시 1을 더해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name에 call tot를 할당하고 프린트로 찍어주게 되면 call tot CNT 변수에 들어있는 값 2가 출력되겠네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총 호출 횟수 지워졌으니까 CNT를 찍는다면 2가 출력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글로벌 CNT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저기 전역 선언이 없다면, 즉 이 글로벌 CNT를 없애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로컬 베리어블 CNT가 어사인먼트 할당되기 전에 참조가 되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메인 함수에서 메인 코드에서 CNT에 0을 대입하면 할당하게 되면 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콜 토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없이 이 문장을 처음 만나게 되면, 자, 좀 전에 또 얘기했듯이 첫 할당문이죠. 자, 첫 할당문에 의해서 변수가 정의되는데, 그렇다면 이 CNT가 새로 정의되는데 좀 전에 있던 전역과 이름이 충돌이 나죠. 전역과 지역. 충돌이 일어나면 뭘로 인식한다고요? 너 지역 변수구나 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NT는 지역 변수로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 할당무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서 왼쪽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CNT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CNT의 값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아직 안 정의됐잖아요. 지금 이 첫 할당문이 실행이 되어야, 완료가 되어야 변수가 정의가 되는데, 오른쪽에 이 변수가 값을 할당받아서 정의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전에 주의사항 여러 번 얘기했듯이 CNT는 값이 전혀 없으니까 무엇과 더하기 1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CNT가 assignment, 즉 assign, 값을 assign 받기 전에 참조됐다.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전역은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용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글로벌 CNT라고 선언을 해 줌으로써 자, 처음에 CNT에 0 들어갔죠? 콜 토트를 하게 되면 글로벌 CNT, 이 CNT는 이후로 나오는 CNT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CNT는 0이잖아요. 0과 1을 더해서 다시 1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렇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순히 CNT 1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잘 구분을 해내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왜 오류가 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확실하게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역과 지역의 충돌을 정리하자면 전역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고 할당된 값을 이용만 한다면 사실은 글로벌 선언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글로브 변수라는 변수에 0이 들어있는데 이 f 샘플 함수의 샘플 1을 보면 글로브 더하기 1, 글로브에 들어있는 값과 더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들어있으면 뭐 0 들어있을 거고 다른 값이라면 다른 값일 거고 0 더하기 1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또 프린트에서도 글로브의 값을 사용만 하는 거죠. 들어있는 값을 이용만 할 때는 굳이 글로벌 선언 안 해도 이건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네? 그러면 너 글로벌이구나. 전역이구나. 그러니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역 변수에 무언가 값을 할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첫 할당문이면 정의가 되는 거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글로브라는 변수에 록과 1을 더한 값을 새로 대입하잖아요. 사실은 첫 할당문이라면 정의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이 글로브는 충돌에 의해서 지역으로 인식하니까 처음부터 이 글로브는 내가 전역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미리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준다면 할당문이 있든 단순히 이용만 하든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걸 권장하지만 그냥 편리하게 값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글로브가 왼쪽 변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 변수 얘기를 했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나타나는 이 매개 변수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지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명을 전역 변수와 똑같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지역 변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전역 변수로 정의한 변수가 있는데 그걸 전역 변수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절대로 매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메인 코드의 age20은 저녁입니다. 현재 나이 찍으면 20, 그리고 get older 호출했고 인자 전달이 일어나죠. 자, age에 들어있는 20이 이 age에 전달이 될 텐데 이 age는 무슨 변수? 매개 변수니까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만 따로 사용하는 지역 변수가 생기고 여기에 20이 할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열에는 5가 할당이 되겠고 전달이 되어서 다음 age 변수의 값을 2열만큼 증가시키네요. 이때 age는 뭐다? 당연히 지역 변수다. 자, 여기 매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다. 그래서 20에다가 5를 더해서 25가 되죠. 전역 변수 20이 25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 변수 20이 25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고 돌아왔어요. 자, 5년이 지나면 슬프다, 그죠? 나이를 5살이 더 먹으니까 5년 후 나이 age를 찍으면 자, 이 age는 뭐다? 함수 바뀌니까 당연히 전역 변수죠. 2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는 뭐 글로벌 선언 없어요. 무조건 지역으로 처리가 되니까 내가 이 age를 지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절대로 매개 변수명을 뭐 age1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다, 그죠? 아니네. age1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age1만 바뀌지 이 age는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예 이 age를 인수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앞에서처럼 글로벌 age 인자를 안 받는 거죠. 이렇게요. 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자, age 전달받지 않고 전달 보내지 않고 다만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 줘야 되죠. 그래야 전역 변수 20에 year 5만 전달해서 age가 더하기 5에서 25로 바뀌어서 여기에 25를 출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환값이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두 개의 변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자. 여기 fsort 함수가 있는데 return 문 한번 볼까요? 좀 특이하죠? return 다음에 콤마로 값이 두 개 있네요. 이거 어디서 봤더라? 튜플 기억나죠? 자, 튜플은 만들 때 괄호 안에 이렇게 값을 여러 개 적어줄 수도 있지만 괄호를 생략해도 튜플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했었죠. return을 할 때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값을 여러 개 적어주면 이것이 하나의 튜플이 되어서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메인 코드에 가서 age1, 2 역시 이 두 개의 값 튜플이고요. 순서대로 age1, age2의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30, 22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전에 그래서 현재 함수 호출하기 전의 값은 30, 22인데 다음 fsort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그렇다면 age1의 값이 any1에 age2 값이 any2에 전달이 됐고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누가 더 커? any1이 any2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else 뒤에 가겠습니다. 자, else 뒤에 return문을 보세요. 자, 앞에 것이 작다면 그대로 보내고 그렇지 않다면 순서를 바꾸었죠. any2가 앞에 되게 해서 보내는 것. 즉 오름차순이 되게 정렬하는 거다. 그죠? 현재 any1에 30, 20이 있는 상황인데 앞에 게 작나요? 아니요. 그래서 반환되는 값은 30, 22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30,2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ge1에는 30, age2에는 22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자, 다음 who 1, who 2 이고요. before 김리가 출력이 됐고, 다음 fsort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번에는 who 1이 any1으로 전달, who 2는 리 전달. 누가 더 작은가요? A, B, C, D, E, F, G 하게 되면 K 다음에 L이죠. 앞에 게 작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순서 any1, any2 순서대로 보내주면 who1의 김, who2의 리 들어가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값을 한꺼번에 반환할 수도 있는 거 아주 편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런 리스트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이 함수 안에서 또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any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any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값을 any 리스트 보내게 되면 리스트가 전달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 인자 값이 매개 변수에게로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input pw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 0, 1, 2, 3 문자일이 저장되고 함수 수행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호출이 또 있는데 이번에도 인자 전달 있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는 0, 1, 2, 3이 전달됐지만 이번에는 4, 5, 6, 7이 전달됐죠. 이 4, 5, 6, 7이 input pw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인자 전달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함수는 하나이고 코드도 똑같은데 인자가 다름으로써 input pw에 들어가 있는 문자일이 달라지죠. 여기에 대한 처리가 되고 다음번 호출에서는 이 값이 아니라 4, 5, 6, 7에 대한 값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함수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인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아주 활용도 높은 함수가 된다 했습니다. 또 오늘 배운 개념이 지역변수, 전역변수였습니다. 변수의 범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서 전역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 지금 메인 코드 시작하자마자 선언됐죠.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이 CNT의 참조 범위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에 반해서 지역 변수는 함수, 지금 여기 def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된 변수, 지역 변수이고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무엇? 특정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쓰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꼭 쓰기용으로 전역 변수를 쓰고 싶어 라면 해결 방법은 있었죠. 이 CNT라는 것 글로벌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지금처럼 쓰기 변경되는 거겠죠. 일값 증가되는 것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